새벽 4시 한 남자가 꽃을 듭니다. 열흘째가 아닙니다. 100일째도 아닙니다. 3650일째입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작은 집 마당에서 70대 남자 한 분이 장미가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참 섬세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가시를 다듬고 계셨거든요. 그의 이름은 박민수,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아온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얼굴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장미꽃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그의 아내 정희 씨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쇼를 걸쳐 주었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일찍부터 뭐 하세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꽃이잖아. 오늘도 예쁘게 피었네. 그러게요. 향기가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민수 씨가 처음 청혼할 때도 이 빨간 장미를 들고 갔었습니다. 그때 정희 씨는 수줍게 웃으며 꽃을 받았고 그 미소에 민수 씨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후로 50년 아이 둘을 키우고 손주까지 보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희 씨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가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야, 민수. 당신 남편. 아, 네. 죄송해요.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정희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갔습니다. 민수 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장미가지에서 향기가 올라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희 씨는 자꾸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을 까먹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름을 잊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조용히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는 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됩니다. 해마 부분의 위축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희 씨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내가 당신 짐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린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괜찮아.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 내가 당신의 기억이 되어줄게. 그날 밤 민수 씨는 마당에 나가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빨갛게 피어 있는 장미였습니다. 그는 꽃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기억을 잃어도 사랑만은 잊지 않게 하겠다고, 매일매일 이 꽃으로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그만이 알고 있는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장미 향기만이 그 다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정희 씨는 일상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마당의 장미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했습니다. 이 꽃,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지? 네, 정말 예쁘네요. 정희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있는 한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상황도 변했습니다. 가을이 오자 정희 씨의 기억은 더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방금 먹은 식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만큼은 알아봤습니다. 남편의 얼굴과 이름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온실에서 정성껏 키운 장미 한 송이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장미 가져왔어. 정희 씨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민수 씨를 보는 눈빛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민수 씨의 손에서 장미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야, 민수. 당신 남편. 남편? 제 남편은. 정희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생각해내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민수 씨는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장미를 내밀었습니다. 이 꽃 기억나?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정희 씨는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향기를 맡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향기가 좋네요. 고맙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편하게 말을 놓던 아내가 이제 낯선 사람에게 하듯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홀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50년 인생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장미를 들고 아내 앞에 섰습니다. 정희 씨는 역시 남편을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당신의 남편이에요. 남편이라고요? 네. 우린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이 꽃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장미예요. 매일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매일 같은 꽃을 선물했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희 씨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해했습니다. 때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엔 증상이 너무 심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입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돌볼 수 있어. 집이 제일 좋잖아.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 이게 내 의무야.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온실로 가서 장미를 확인했습니다.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시든 잎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쁜 꽃 한 송이를 골랐습니다. 아내 방으로 가서 장미를 침대 옆 화병에 꽂았습니다. 정희 씨가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빨간 장미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예쁜 꽃을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민수입니다. 당신의 남편이에요. 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번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대하듯 소중한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대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장미가 만발했습니다. 민수 씨는 정희 씨를 휠체어에 태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미가 활짝 폈어요. 정희 씨는 꽃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예뻐요. 이 꽃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당신이 평생 가꾼 꽃이에요. 우리 둘이 함께 심은 거예요. 정말요? 네. 진짜예요. 정희 씨는 꽃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꽃잎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다 괜찮아요.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수 씨가 저녁을 차려주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민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저를요? 왜요? 이유가 필요한가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낯설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도 아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무서워할까봐, 혹시 불편할까봐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미 향기만이 두 사람의 밤을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한두 마디 단어만 뱉을 뿐이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장미를 들고 아내 앞에 섰습니다. 비록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희 씨. 오늘도 예쁜 꽃을 가져왔어요. 정희 씨는 꽃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혹시 모를 반짝임, 혹시 모를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꽃 향기 맡아보세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향기예요. 장미를 아내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정희 씨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웃었습니다.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알아보는 거지? 기억나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로 민수 씨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 씨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매일같이 온실에서 장미를 돌보는 그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꽃을 가꾸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래도 부인께서 알아보시지도 못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보면 되니까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간병인 선생님이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희 씨를 돌보러 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민수 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많이 야위셨네요.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르신도 건강 챙기셔야죠. 민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건강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만 편하면 돼요. 간병인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보호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몇 년 못 가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습니다. 3년째 변함없이 아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뭐가 대단해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민수 씨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평생 나를 사랑해줬어요. 이제 제가 사랑할 차례죠.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비록 아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대답하지 않아도 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버스 정류장에서였지. 당신이 버스를 놓쳐서 울고 있었어. 내가 우산을 빌려줬잖아. 그게 시작이었어. 정희 씨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청혼했지. 빨간 장미 25송이를 들고 갔어. 당신이 25살이었거든. 당신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었어.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나는 평생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어.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그래. 당신의 미소를 지켜주고 싶어. 비록 당신이 날 알아보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죽는 날까지 사랑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정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에게는 세상 모든 말보다 소중한 3글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천만에요. 당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아내의 고마워요. 한마디가 모든 고통을 씻어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장미를 들고 갔습니다. 정희 씨는 역시 남편을 몰라봤습니다. 어젯밤의 고마워요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같은 사랑을 전할 것이었습니다. 매일이 첫날처럼, 매일이 특별한 날처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었습니다. 장미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4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정기 검진을 나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민수 씨네 집에 방문했습니다. 정희 씨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는 놀랐습니다. 집안 곳곳에 장미가 있었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에 신선한 장미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 꽃이 정말 많네요. 아, 네. 아내가 좋아해서요. 매일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럼요. 매일 아침 새 꽃으로 바꿔줍니다. 간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돌봐왔지만 이런 보호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간호사는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는 또 다른 동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기자였습니다. 그녀는 민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요? 무슨 인터뷰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4년째 매일 장미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요. 기사로 쓸만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던 민수 씨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아내가 치매 판정을 받은 날부터요. 4년 전이죠. 매일 빠짐없이 하신다고요? 네. 하루도 안 빠뜨렸어요. 왜 하필 장미인가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평생 가장 좋아한 꽃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청혼할 때도, 결혼식 때도 장미였어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 우리의 추억이 떠오를까 싶었어요. 지금도 부인께서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도 계속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민수 씨는 온실로 기자를 데려갔습니다. 빨갛게 핀 장미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믿어요. 아내가 나를 잊어도 내 사랑만큼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꽃을 통해서요. 기자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뽑혔습니다. 치매 아내를 위해 4년째 매일 장미를 바치는 남편.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국 뉴스로 번졌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네요. 눈물 났어요. 저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민수 씨네 집 앞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편지를 가져오는 사람, 꽃을 선물하는 사람, 그저 인사라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닌데. 특별해요. 정말 특별하세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마을이 사랑의 마을로 유명해졌어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어요. 감사드려요. 민수 씨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를 사랑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니 뿌듯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불편해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집에 들어오면 놀랄 거예요. 그럼 어르신만 인터뷰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아내를 돌보고 싶어요. 기자들은 아쉬워했지만
민수 씨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멀리서 온실 모습만 촬영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햇살 속에서 장미를 돌보는 노인의 뒷모습이 담겼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남편을 치매로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어요.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청년 한 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민수 씨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장미를 들고 아내 앞에 섰습니다. 유명해진 것도 사람들의 칭찬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만 보였습니다. 오직 아내의 미소만 원했습니다. 유명세는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정희 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24시간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일어나 아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자세를 바꿔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여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가 폐렴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에 급히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령이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민수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희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민수 씨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들어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장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꼭 가져왔어요. 예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내는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곧 나을 거예요.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장미 정원에서 다시 산책하자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수 씨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3시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민수 씨는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요란했습니다. 민수 씨는 문 밖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민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측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입원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원 사정상 장기 입원 환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요양시설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전원하셔야 합니다. 민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양시설로 가면 매일 방문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장미를 매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민수 씨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아내를 어떻게 보내요? 들었어요. 전원 이야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매일 꽃을 주고 싶은데.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어르신 이야기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원장이 직접 민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들었습니다. 전원 문제 말이에요. 원장님,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으세요. 정말입니까? 어르신의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 씨는 원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정희 씨는 병원 특별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장미를 들고 왔습니다. 비록 아내가 눈을 뜨지 못해도 의식이 없어도 그는 매일 꽃을 가져왔습니다. 병실에는 언제나 장미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석 달 후 정희 씨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퇴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호자분의 헌신 덕분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 씨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마당 한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르고 거름을 섞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장미를 심었습니다. 빨간 장미, 분홍 장미, 흰 장미, 노란 장미. 다양한 색깔의 장미를 심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벤치를 놓았습니다. 그 옆에 나무 팻말을 세웠습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정의의 정원. 정원이 완성되자 민수 씨는 매일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그곳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꽃향기 가득한 곳에서 두 사람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좋지? 당신을 위한 정원이야. 당신이 평생 사랑한 꽃들로 가득한 곳이야. 정희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꽃향기만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꽃들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처럼 아내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꽃잎이 하늘 안을 흩날렸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 씨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 씨? 정희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떴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미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꽃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향기. 민수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향기가 어때요? 정희 씨는 민수 씨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민수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야. 민수야. 정희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 응, 민수야. 당신 남편. 기억 안 나?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민수 씨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사랑해. 그 한마디에 민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장미 향기 속에서 따스한 햇살 아래서 50년 부부는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비록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정희 씨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초점을 잃었습니다. 민수 씨를 바라보는 눈이 다시 낯설어졌습니다. 누구세요? 민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예요. 박민수? 아, 그러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괜찮았습니다. 그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더 열심히 정원을 돌봤습니다. 혹시 또 기적이 일어날까 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새 장미를 심었습니다. 정원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희 씨가 잠깐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민수 씨를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적이네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만든 기적이에요. 기자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또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를 사랑할 뿐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인지를 말입니다. 7년째 되던 해 가을, 민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희 씨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배가 자주 아팠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돌보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췌장암입니다. 민수 씨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치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라.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암은 안 하겠습니다. 어르신,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집에서 아내를 돌볼 거예요. 항암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의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제 생명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아내를 돌봤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민수 씨는 여전히 웃으며 장미를 들고 아내 앞에 섰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희 씨. 오늘도 예쁜 꽃 가져왔어요. 몸무게가 더 줄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원 가꾸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물을 줬습니다.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많이 마르셨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괜찮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째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장미를 들고 아내 곁에 갔습니다. 정희야. 이제는 존댓말도 안 했습니다. 반말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젊었을 때처럼 말했습니다. 나 곧 갈 것 같아. 먼저 가서 기다릴게. 거기서 다시 만나자. 정희 씨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태어나도 만나자. 그때도 내가 장미 들고 청혼할게.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의 근황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는 민수 씨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르신,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민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들켰네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저도 아파요. 많이 아파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민수 씨는 조용히 자신의 병을 털어놨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것, 7년 동안 숨겨왔다는 것,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기자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아프신 몸으로 부인을 돌보신 건가요? 네, 괜찮았어요. 아내 곁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사랑이니까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기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저를 평생 사랑해줬어요. 이제 제가 사랑할 차례예요. 죽는 날까지 사랑할 거예요. 그날 기사가 또 나갔습니다. 7년간 암을 숨기고 치매 아내를 돌본 남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국이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관심보다는 아내와의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9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온실로 갔습니다. 장미를 돌봤습니다. 아내 곁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수 씨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희 씨가 나왔습니다. 25살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여기 와요. 어디로? 우리 함께 갈 곳이 있어요. 꿈에서 깬 민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실로 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골랐습니다. 아내 방으로 갔습니다. 정희야. 정희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진짜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해서.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평생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정희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 미소를 보며 평화로웠습니다. 이걸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미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마워. 웃어줘서. 며칠 후 민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전했던 그 장미였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 떠났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정희의 정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장미들은 계속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봐주었습니다. 민수 씨를 기억하며 정성껏 가꿨습니다. 1년 후 마을에서는 장미 축제를 열었습니다. 민수 씨와 정희 씨의 사랑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정희의 정원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정의 부부를 기리며 마이너스 10년 동안 매일 장미를 전한 사랑의 기록.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찾았습니다. 장미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정희 씨는 2년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간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묻었습니다. 무덤 위에는 빨간 장미를 심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미는 매년 봄마다 핍니다. 밝은 빨간색으로 향기롭게 핍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듯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꽃을 보면 박 선생님 생각나요. 정말 대단한 사랑이었죠. 맞아요.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청년들도 찾아와 장미를 봅니다.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립니다. 해시태그를 답니다. 해시태그 진짜 사랑, 해시태그 10년이 기록, 해시태그 장미 할아버지. 정희의 정원은 이제 명소가 되었습니다.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찾습니다. 부부들이 결혼 기념일에 방문합니다. 모두 그곳에서 사랑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벤치 옆에는 작은 편지함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편지를 남깁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오늘부터 더 사랑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뭔지 알려주셔서요. 편지는 계속 쌓입니다. 매일 새로운 편지가 추가됩니다. 민수 씨가 10년 동안 전한 사랑이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장미가 핍니다.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핍니다. 겨울에는 온실에서 핍니다. 1년 내내 장미는 피어 있습니다. 마치 민수 씨가 매일 새 꽃을 가져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 무렵 정원을 찾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장미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자. 뭐가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웃습니다. 당신 감성 돋네요. 이런 곳 오면 감성적이 되지 뭐. 두 사람은 장미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민수 씨와 정희 씨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해가 집니다. 노을이 정원을 물들입니다. 장미들이 붉게 빛납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립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정원을 지나 마을을 지나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10년 동안 매일 꽃을 전한 남자의 이야기.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잃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남았습니다. 장미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원에 불이 켜집니다. 따뜻한 조명이 장미를 비춥니다. 무덤 위의 장미도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민수 씨와 정희 씨,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있습니다. 기억도 온전히 돌아왔을 것입니다. 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 장미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10년의 기록입니다. 매일 같은 사랑을 전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정의의 정원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장미는 오늘도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사랑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